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27만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상 20만 Q&A를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연말에 모아서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질문 딱 봤는데 잘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답이 뚝딱일 수 있다. 이거부터 여쭤봐도 돼요? 원희 언니 두 분 말고 상지 기자, 효은 기자의 재테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제가 원희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걸 잘 못해요. 투자를 하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계속 챙겨봐야 되고 그거 잘 이런 못해요. 거 주식처럼 그걸 잘 못해서 그냥 넣어놓고 그냥 생각 안 하는. 그 왜 그럴까 우리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성향이에요. 저도 그걸 노력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이니까 내 돈이 안 걸려있으면 안 보게 되니까. 근데 진짜 경제 공부하려면 투자를 직접 해봐야 된다고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목표는 좀 해보고 싶다 이기는 해요. 근로소득만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서. 금리가 너무 낮아서 예금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감안하면 너무 속내예요. 저는 일단 저를 믿고 일단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요만큼 버는 걸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했어요. 내 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투자하고 계신지? 요즘에 투자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시는 게 다 주식 어떻게 하세요라고 물어보시는 건 거죠. 그러니까 투자 이꼴 주식으로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산 분배 편을 그냥 괜히 한 게 아니라 그게 머리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럴 때는 예금이 낫다, 이럴 때는 펀드가 낫다, 이럴 때는 유럽 시장이 낫네, 지금 미국 빠질까,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뭔가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만 놓고 그것만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다 쪼개서 해야 된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많이 쪼개놨어요. 펀드도 종류별로, 국가별로.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을 옆에 그냥 친구로 둔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본다. 따라한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는 댓글 계속 달아주시는 거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김효은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저희의 투자를 궁금해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각자 조금씩 상황이 다르니까 뭐 투자 상황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기는 약간 좀 곤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그런 건 저는 한번 방송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런 버핏 같은 네네네. 그 세계 부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산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들이 투자를 잘하는 건 되게 쉬워요. 필요 없는 돈으로 투자하면 그걸로 돈 벌 수 있거든요. 걔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린 사실 기다리면 안 되는 돈을 갖고 자꾸 위험한 투자를 들어가니까 손절하고 나와야 되고, 우리 세대가 투자에 관심 갖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1년, 2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내가 평생 갖고 갈 지식이고 평생 경험이 쌓이면서 더 수익률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몇 년 정도를 보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주식 투자한 지 이제 한 10년 되니까 조금 그 심리적으로 좀 덜 동요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한 10년짜리, 20년짜리 그림 그리는 스케치하는 단계다. 너무 좋다. 저희가 이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기자 관련된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기자로 사는 직업 만족도가 궁금해요라고. 정말 궁금하세요? 솔직한 대답을 원하시나요? 어느 정도까지 솔직해야? 하나, 둘, 셋. 50. 50%. 효은 선배 100%. 직업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100점입니다. 운 좋게 듣고 아니 진짜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진심. 기자가 된 이유가 궁금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데, 기자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구경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역사나 뭔가 현장에 가까이에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다?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기를 늘 들고 있어야 되고 맨날 목에 놓고 자고 이럴 때 있었거든요. 진동이나 소리 같은 거 못 들을까 봐 계속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좋으면서도 싫고. 나는 좀 글이랑 말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근데 글값 말값이 시장에서 어떤 제값을 꾸준히 받는, 안정적으로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기자라고 생각해서 기자가 됐죠. 나랑 되게 비슷하다. 저도 글을 쓰고 싶었는데 글로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당장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기자가 된 거기는 하거든요. 조금 현실적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근데 저는 그거 플러스 좀 호기심이 많았어요. 취재 현장에 한번 가서 내가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다. 저는 영화 기자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 들어왔다가 5년, 6년 만에 문화부에 가서 영화 담당을 했었죠. 되게 빨리 꿈을 이룬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멋있는 대답이 아니어도 그치? 근데 이게 솔직한 얘기죠 뭐. 사회 정의 실현과 막 진실탐구. 진실의 추적.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일하면서 느낀 거는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어떤 일적 성공과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게 뭔가 막 겉으로 보면 정의 구현을 항상 하는 케이스만 드라마에서 나오니까 모든 게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결론으로 나는 사건도 많고. 맞아요.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맨날 좋진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어떤 그 순간이 있어요. 약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느끼면 그게 그래도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이 아닌가. 아유, 글쓰기 너무 어렵지. 근데 둘 다 글 쓰고 싶어서 기자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이 두 잘 분이 이 쓰신 두 거라고 분. 추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두 기자가 진짜 칼럼을 잘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마감임이었어 마감. 근데 막 요새는 사실은 글을 따로 쓰는 습관을 저도 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요새는 대본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계속 읽어보면서 써요. 뭔가 내가 말하기 편한 방식으로 간명하게 쓰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국문과 나와서 여기 누구나 어디 나왔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문을 정말 좋아했어요. 내가 처음 보는 막 단어들이 막 아름답게 쓰여져 있는 이런 거 보면서 막 엄청 열광하고 요즘에는 그런 글이 너무 싫어요. 투박해도 그 사람의 솔직한 진실이 담겨 있는 그 글이 훨씬 더 감동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네 분이서 팀을 꾸리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영화 기사 이런 거 쓰다가 제가 취재를 막 이만큼 했는데 기사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90%를 어디다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때 이제 친한 선후배랑 같이 팟캐스트를 만들었어요. 취재 뒷얘기들을 막 하는 이제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걸 한 2년 정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다가 많은 분들이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정식 서비스가 됐어요. 작년 초에 홍상지, 이지상 기자가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셋이 팟캐스트를 만들다가 올해 이제 이영 기자와 이제 영상 PD님들, 마케터 분들이 합류를 해가지고 큰 팀이 되었죠. 그게 이제 2020년 초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책을 또 우리 PD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또 벌써 6년째 나오고 있는 굉장히 또 스테디셀러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얻은 것과 잃은 것? 저는 얻은 거에 듣동러 구독자님이라고 해서 맞네. 읽으셨나 구독자 본데. 얻었죠. 정말 여러분은 그렇죠. 얻었습니다. 여러분. 얻었어요,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땡땡땡 하는 모습이 어색하다. 저는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는 나의 모습이 어색하다. 뭐라고요? 그러면은 올해 불안을 떨치려 뭐뭐뭐를 했다. 전 올해 불안을 떨치려 스스로를 괴롭혔다. 또 괴롭혔어요. 왜 앞뒤가 아, 그게 저잖아요. 그랬어요? 불안하면 더 저를 쪼는 사람이 그렇게 저라고. 평생을 살아온 분이잖아요, 맞아요. 이지선 기자가. 근데 올해도 그랬다고 하시네요. 이제 이지상 기자가 자기 자신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로. 네. 그렇다. 저는 레고를 했다. 그 주라기 공원 오래 만드셨나요? 아우 뭐 여러 개 만들었는데요. 이게 레고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다 설명서가 있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불안하지 않고 잡생각을 그렇게 떨쳐주더라고요. 오, 좋네요. 근데 좋네요. 이제 하면서 아 이 레고의 비싸잖아 레고가. 비싸죠. 그 생각을 하면은 불안해져. 새롭게 믿게 된 땡땡땡.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땡땡땡. 새롭게 믿게 된 건 인생의 가변성, 오. 불확실성을 확실히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에 조금 회의적인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원래 안 세웠지만 근데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건 사실 빈칸으로 비워뒀었는데 지금 딱 생각났어요. 뭐요?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나의 애드리브. 애들이 아, 원래 좀 믿는 편이었나 봐요. 다들 뭐 새롭게 믿게 된 이지상 기자는 뭐가? 아, 저요? 저는 새롭게 믿게 된 나 자신. 오, 올해. 나도 나 오, 자신. 드디어 믿었다. 나도 나 드디어 자신. 믿었다. 드디어 진짜 믿는다. 올해의 성과예요. 맞아요. 드디어 믿는다. 그리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주변의 평가. 와, 진짜. 와. 커트를 배우고 싶다. 라떼는 아침에 먹으면 위험하지. 저는 라떼는 아이스 라떼지. 뭐야, 두 분 다. 두 분 다. 난 그렇구나. 라떼는 두유 라떼가 맛있다. 시럽 살짝. 어머, 여러 분 다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잘못 알아들은 거다 읽기 라떼는 싫다. 말이야, 뭐 어떡해. 이런 건가? 나 때는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다. 올해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던 순간은 땡땡땡이다. 저는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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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정말 기뻐오는 기아 덕분에 뭐야 이거 기아 아 그리고 또 있잖아 이영 기자
제가 들어오자마자 울었던 때 아, 그치. 작은 여러분, 아씨들 작은 촬영할 아씨들. 때다. 그거 뭐였지? 대사 뭐였지? 베스 뭐였지? 얘기하다가. 모르겠어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기를 빌어준다는 게 진짜 엄청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래? 몰라요. 자기 재능이 없어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해줄 수 있다는 건 약간 이런 지금도 거였는데. 약간 미스테리예요. 그 타이밍에 내가 왜 드디어 땡땡땡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복권이 부질없다는 걸 이제 홈클래스를 통해서 다 일일이 어차피 우리가 당첨될 확률은 0.000000000000001% 될까? 깨달았지만 그래도 썼어요. 그래도 살 거야. 그리고 올해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 저는 넷플릭스 더 크라운 올해 시즌 나왔죠, 새 네, 새 시즌 나왔는데 재밌는 게 4시즌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마그릿 대처랑 그리고 다이애나 이 세 여성이 다른 세대, 다른 계층의 인물로 나와서 되게 재밌거든요. 강추해요. 저는 넷플릭스에 딕 존슨이 죽었습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냥 뭐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아 진짜요? 보세요. 보시라. 네. 오, 봐야겠다. 일단 처음에 약간 울컥하면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폭풍 오열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진짜 설명 안 해주시니까 더 궁금하네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 얘랑가랑 되게 좋아합니다. 그 상황극을 되게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책 골랐는데 책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작가님이 쓰신 칼럼으로도 쓰셨던 거 연재해서 책으로 나온 건데 이때까지 올해 읽은 책들 중에 밑줄 치고 그렇지 아 진짜 접어놔야지 이런 책들은 많았는데 아 미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린이라는 세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은 책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올해 저는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리는 한 해긴 했어요. 진짜 기운 떨어지고 막 우울해졌다가도 뭐 다시 웃으면서 또 하기도 하고 결국에 저는 오늘 자다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 되게 대단하다. 나 되게 잘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사람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이 일하는 팀원들 그리고 제 영상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뒷동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1년 잘 버텼구나. 대단하다.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영상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뒷동나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혹은 이렇게 배웠어요 라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구나. 저희가 올해는 혼자 이제 막 설명하는 콘텐츠를 많이 했었잖아요. 내년엔 조금 더 뭐 2씩, 3씩 아니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를 좀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면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네, 이렇게 올 한 해를 저희 넷이서 마무리해봤는데요. 올해는 이 영상이 마지막이고 이제 새해 첫 영상으로 아마 인사를 드리게 되겠죠. 올 한 해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년에도 재밌게 행복하게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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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